11번. 3점짜리도 들어와 있긴 하네요. 자, x에 대한 방식 x의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3x의 더하기 6과 x 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6인가요? x 세제곱 x의 플러스 a. 얘가 모두 x의 플러스 b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그럼 얘가 일단 숫자들이 다 있으니까 얘를 인수분해를 먼저 해보자고. 3차식 인수분해. 그러면 1하고 2하고 3하고 6하고. 그럼 여기 이제 0만 들어야 되는데 이놈의 약수 중에서 플러스는 안 될 것 같고 마이너스 1 한번 해볼게요. 1하고 마이너스 2, 0, 0, 3, 마이너스 6. 그럼 이렇게 되니까 그럼 결국에 이 3차식이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x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1차식 x 더하기 b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x 더하기 b는 얘밖에 없잖아요. 여긴 2차식이니까 x 더하기 b가 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럼 b는 2란 얘기고 b는 2란 얘기인 거고 그럼 이놈도 x의 더하기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다. 그럼 x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 된다는 거죠. 그치?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2에 더하기 0. 그래서 a는 10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요. 인수분해를 시도를 해보세요. 먼저.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면 되겠다. 12번도 있군요. 뭐지? 원래 3점, 4점 다 맞추면 48점 아닌가? 자, 일단 12번 볼게요. 3차 방정식 x의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빼기 3은 0. 이놈의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이때 알파 제곱에 더하기 2알파에 더하기 6 베타 제곱에 더하기 2베타 여긴 더하기 8인가요? 이놈의 값을 구하시오. 얘도 마찬가지. 일단 인수분해 1로 무조건 되겠네요. 그죠? 1, 1, 1, 마이너스 3. 그럼 1로 하면 1이고 1이고 2고 2고 3이고 3. 그럼 이 녀석은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실근은 보이죠? 실근은 2로 보이고 실근은 1. 실근은 1로 지금 보이는 상태인 거고 허근은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 이놈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 아니에요. 그치? 그걸 가지고 얘를 구하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엔. 요 다음엔. 근의 공식 대입. 근의 공식도 틀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봐봐. 이 식의 형태를 이렇게 보면 x, 이놈의 근이 알파란 말은 x에 알파를 대입해도 는 0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치? 이 식을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근의 공식을 해서 두 근 알파 베타를 구해서 대입을 해도 되는데 계산이 되게 복잡할 거 아니야. 그치?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닌데 수학을 푸는 방법은 사실은 어떤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르다는 거지, 풀이 방법이. 그럼 그 중에 조금 효율적인 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풀이가 틀리고 이게 맞고가 아니고 둘 다 풀이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아? 2차 방정식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으로 두 개를 찾는다. 그럼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니까 대입을 해서 식의 값을 구한다. 근데 되게 복잡한데 근데 2차 방정식의 근이란 말은 x에 그걸 대입하면 는 성립한다. 이 식을 이용해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3은 0. 베타도 마찬가지잖아요. 베타 제곱 더하기 2베타 더하기 3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엔 3이 이렇게 이항이 되면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는 마이너스 3인 거고 그럼 역시 마찬가지죠. 베타 제곱 더하기 2베타도 마이너스 3이잖아. 3 넘어가면. 그치? 그럼 여기가 3, 5, 15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계산이 좀 쉬웠다. 익혀둘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게 12번입니다. 자, 그 연립방정식의 해가 그죠? x가 알파 또는 베타인데 이건 대입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에서 y는 x 빼기 3 이 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죠. 그렇지? 네. 그리고 두 번째 식 y에 이걸 대입하는 거야. 그럼 x 제곱에 빼기 x 곱하기 y y가 x 빼기 3이고 빼기 y의 제곱 하고 는 k인데 넘어와 이렇게. 그럼 요놈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실수. 그럼 어떻게 돼요?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돼. 그럼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은 양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k 범위가 나오고 그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 k의 최대를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13번 아까 누가 질문했지? 저요.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요? 그냥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1차, 2차 연립이잖아. (1차와) (2차의) 연립은 1차식을 이 2차에 대입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y 넘어가고 x 넘어가면 이 관계식에서 y는 x의 빼기 3 이렇게 얻어지고 그럼 여기 y에다가 x 빼기 3을 대입하면 이게 2차 방정식으로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x를 구하면 빼기 3 하면 y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핵심은 뭐예요?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실수가 되도록. 그러니까 y에다가 x 빼기 3을 대입했을 때 두 번째 식 이렇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잖아. 여기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란 말인 거지. 그죠? 거기 보면 x 이퀄 알파, 알파 빼기 3, 베타 빼기 3. 근데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돼야 돼. 그럼 결국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놈의 판별식은 양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1차와 2차 연립은 1차 관계식을 여기 대입해서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 만든다. 그리고 두 개를 찾으면 얘가 나온다. 이런 구조인 거지. 근데 이제 y x 빼기 3을 대입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고 그때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실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런 판별식은 양수가 돼야 된다. 그럼 저기서 k 범위가 나올 것이고 저 k 범위 안에 자연수 k의 최대를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 뒤에는 할 수 있겠어요? 도움이 되겠니? 넘어갑니다. 네,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계산까지 일일이 하면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줄여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번. 자, 지금 거기 보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 하고 y는 2x에 더하기 a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접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어떻게 푸는 거지? 이참수랑 직선이 접한다? 그럼 이참수의 식하고 1참수의 식는 해서 이 녀석의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 되는 거잖아. 0. 그죠? 그럼 일단 얘를 다 우변으로 넘겨보자. 그러면 다 넘기면 0이 남을 것이고 x제곱에 빼기 2x 그죠? 2x에 빼기 4x니까 그럼 여기 a가 있고 빼기 5가 넘었는데 판별식도 필요 없네.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1 대셔야 되잖아. 1. 그죠? 그럼 이제 a는 6 나오시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1이면 이게 x-1의 완전 제곱이니까 이참수랑 직선이 접한 곳의 x좌표가 1이야. 그리고 이제 이 판별식 0 또는 얘가 완전 제곱식 돼야 된다 해서 a를 찾았으니까 이렇게 찾으면 여기 1 대입하면 그때 y좌표는 7. 이게 바로 누구냐? 거기 그림상의 a죠. a.
A가 이참수랑 직선이 접하는 지점 1이고 7이고 이때 이제 ABC의 넓이는 그랬는데 BC는 뭡니까? BC는 이참수의 x절편이잖아. 그치? 이참수에서 y에 0 대입했을 때 두 근을 구하면 된다. 그럼 좌변으로 다시 넘겨 x제곱에 빼기 4x 빼기 5 0, 1, 5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이놈이 위치가 이 자리가 지금 마이너스 1자리고 이 자리가 5자리고 A 의 자리가 1,7 나왔으니까 BC 삼각형 ABC의 넓이는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참수와 직선이 한 점에서만 만난다, 접한다. 두 개는 이라고든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 0 해도 되고 중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1이면 되네. 바로 찾으셔도 되고. 그러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고 그럼 여긴 1이 되는 거고 그럼 x-의 완전 제곱은 0, x가 1. 얘가 뭐냐? 이참수랑 직선이 만나는 그 교점 x좌표야. x좌표. 그럼 a가 6이란 걸 찾았잖아. a가 6이란 걸 찾으면 y가 8이네요. 그죠? 쏘리. 1 대입하면 8. 8. 그래서 이제 밑변 길이는 6이고 높이는 8인 거니까 넓이는 24.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되겠죠? 이게 14번이 4점이지만 할만하잖아. 그치? 할만한 거 맞죠? 표정이 떨떠름해요. 이렇게 쉽게 풀어야지. 쉽게는 15번 얘도 많이 연습했던 부분인데 우리 당식 할 때 x 더하기 3 x 더하기 4 x 더하기 5 플러스 k 이놈 인수분해를 하게 되는 건데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된다. 이때 이제 a, b, k를 모두 구하시오. 얘가 1차 전개를 어떻게 해야 돼? 공통 부분이 생기도록 두 개씩 잘 짝지어야 되는 거죠. 그럼 공통 부분이 생기도록 하려면 얘하고 짝지어서 일단 요거 두 개, 한 개 x제곱에 더하기 7x 더하기 12가 되고 얘랑 한 개 x제곱에 7x에 더하기 10이 되고 플러스 k.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통 부분을 치환하기 위해서. 이거를 a, 이거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그럼 a 더하기 12, a 더하기 10 전개하면 a 제곱에 22a에 120에 플러스 k 이렇게 된단 말인 거예요. 그럼 이 식이 어쨌든 a에 다시 요 2차식을 넣었을 때 얘가 최종적으로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란 2차식의 완전 제곱식 이런 꼴로 나와야 돼. 그럼 요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 된단 말이거든. 그럼 여기는 판별식 말고 이렇게 하자. 이놈의 반의 제곱, 이놈의 절반이 11이죠. 11의 제곱은 121이죠. 그럼 여기가 121이 되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되려면 k 값이 얼마다? k 값이 1이다. 그럼 이 식은 a 더하기 11의 완전 제곱 k가 1이면 여기가 121이 되면서 그죠? a 더하기 11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a에다가 원래 요 2차식 우리가 x제곱 더하기 7x를 바꿔 쓴 거 아니야. 그럼 a에 다시 x제곱 7x를 다시 써주게 되면 a에다가 다시 x제곱 더하기 7x를 다시 a에 써주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a의 값은 7이 되는 거고 b의 값은 11이 되는 거고 k 값이 1이니까 이런 세 개를 더하시면 답이 된다. 15번이었습니다. 얘도 이제 쉬운 4점에 해당이 돼요. 이해되시죠? 15번 누가 질문했더라? 이해되죠? 자, 16번입니다. x의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의 빼기 4를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qx이고 나머지는 3입니다. 일단 그거 읽으면서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죠, 이제. 그죠? 이렇게 된 상태인 거고. 그리고 x제곱에 더하기 a 곱하기 q의 x 마이너스 2. 이 녀석을 x-2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대요. 그럼 그때 몫은 q1x라고 합시다. 이게 나머지 빵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두 조건을 주고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것은 q1의 값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 식을 봤을 때 양변 x에 얼마를 대입할 거예요? 마이너스 1 대입할 거잖아요, 그죠? 해서 이제 여기에 양변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빼기 4는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날라가니까 3. 이렇게 해서 식이 하나가 되고 이걸 좀 정리하면 a 빼기 b는 8이다.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왔어요. 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그럼 여기에는 양변 x에 뭘 대입할까요? 2를 대입하겠죠. 2를. 그럼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a 더하기 4라고 쓰자. a 더하기 4에 그럼 여기 2 대입하면 여기가 q에 0 되시는 거고, 그럼 여기 0 된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두 놈의 곱이 0이야. 그럼 상황은 두 가지야. 여기가 0이거나 또는 여기가 0. 두 가지를 다 해보셔야 돼, 항상. 무조건 얘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되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일 수도 있고 또는 q의 0이 0일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요 놈부터 가보자. 그럼 a가 마이너스 4라면, 그치? a가 마이너스 4, 이놈이 마이너스 4라면 그러면 마이너스 4 넘어가면 마이너스 b는 12, b는 마이너스 12가 나오잖아. b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이제 여기다 대입해서 쟤를 다시 한번 써보자. x의 세제곱 빼기 4x 제곱 빼기 12x의 빼기 4. 이놈을 x 더 1로 나누면 이때 이제 나온 몫이 얘가 되고 나머지가 3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조립제법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이 녀석을 x 플러스 1로 나눠. 그럼 1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2에 마이너스 4.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는 거죠. 1 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5. 엥? 그치. 놀래라. 3.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이때 이제 요 놈은 x 제곱에 빼기 5x의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때 q1의 값은 그럼 여기 1 대입하면 되죠. 1 대입하면 1 빼기 5 빼기 7. 그럼 마이너스 11인가요? 이렇게 했어요. 여기 다시 3번에 보인다, 그죠? 3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고. 그러면 얘는 왜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얘를 먼저 해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Q0은 0이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그럼 이번엔 여기 양변에 x에 0 대입해봐야 된다는 거죠. 얘를 이용하려면 여기에 아이고 부러져 버렸네. 여기 양변 x에 0을 대입해보면 빵 여기 마이너스 4만 남고요. 그럼 Q0이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0이니까 0으로 날아가잖아. 여긴 3만 남아. 아, 이게 성립하지 않으니까 Q가 0 되면 이 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혹시나 얘를 먼저 출발했다 할지라도 Q0이면 만족하는 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바로 이렇게 쭉 가셔도 된다는 거. 16번 이해되시죠? (17번) 실수 A에 대해서 복소수 Z가 실수 부분이 A제곱 마이너스 1이고 허수 부분이 A 마이너스 1인 복소수이다.
z의 제곱이 음의 실수이다. 이때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4분의 z 빼기 z바의 i가 되도록 하는 대기하의 자연수 n의 개수는, 일단 얘부터 합시다.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음의 실수예요. 그럼 복소수 z는 뭐란 얘기다? 순허수란 얘기잖아. 순허수 2i, 3i 이런 거. 순허수가 되어야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된다는 거지. 그럼 순허수란 말은 여기는 0이고 여긴 0이 되시면 안 된다는 얘기. 이렇게. 이게 1단계죠. 그럼 저희가 0이란 말은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a가 1 되면 0, 0 되니까 그냥 0이야. 제곱하면 0 돼. 음의 실수가 안 나와. 그럼 결국 a는 마이너스 1인 거죠. 마이너스 1인 거고, 이때 이제 복소수 z가 나와요. a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복소수 z는 마이너스 2i라고 하는 이제 순허수가 나와. 자, 여기까지 됐어요. z 제곱의 음의 실수, z는 순허수. 실수 부분은 0, 허수 부분 0 되면 안 돼. 그럼 z 봐. 이건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꾼 거가 되는 거고, 그럼 z에서 z바를 빼면, 여기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4i. 여기가 마이너스 4i. 자, 이거 되셨죠?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에 우변이 뭐냐 하면 1이 돼요. 1. 네, 마이너스 4i 곱하기 i 하면 이게 4가 되거든요. 여기 전체가 4. 나누기 4니까 1 된다 이거지.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또 하나 이해됐니? 자, 2단계입니다. 이제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n제곱을 했더니 1 되는 n을 찾으시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 제곱을 먼저 해야 돼. 제곱을. 여기를 제곱이라고 쓰면 여기 지수는 2분의 n제곱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 지금 밖에 지수가 2분의 n으로 바뀌었고요. 는 1 되는 거 할 건데, 루트 2의 제곱은 2고 1 마이너스 i의 완전 제곱은 얼마죠? 그쵸, 마이너스 2i.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제곱 먼저 하시고 밖에 지수를 2분의 1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얘는 마이너스 i의 2분의 n제곱 1인 거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주시면 돼? 이놈이 4의 배수면 되죠. 여기가 4, 8, 12, 16 이렇게 될 때 다 1이 나오는 거잖아. i n제곱이. 그래서 2분의 n이 4k, 즉 n은 8k, 8의 배수 8, 16, 24 쭉 가서 96까지 8 곱하기 1, 8 곱하기 12. 그럼 이놈의 개수는 12개가 되시겠죠. 자, 17번은 이제 4점짜리 다 와요. 1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단계가 z제곱 음의 실수일 때, z가 순허수일 때 z를 구하고, 저렇게. 2단계가 다시 이거죠.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n제곱 했을 때 1 되는 n을 찾으시오. 반드시 이런 꼴이 보이면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 또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꼴이 보이면 제곱 먼저 하시고 밖에 지수를 2분의 1로 바꿔야 돼. 제곱을 해야 이놈이 간단하게 이렇게 착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i에 대해서 이놈이 4의 배수가 들어오시면 무조건 1이 되는 거니까 2분의 n이 4k, n은 8k 구하시면 된다는 거지. 되겠죠? 이렇게 구성되는 게 17번이었어요. 자, 18번으로 가보자.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에서 fx, x 제곱에 빼기
2 빼기 b가 x의 개수고 상수항 a제곱 빼기 4b. 이렇게 또 더운 거 같지? 자, 가조건이 x는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범위가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최소는 2에서 갖는 거 아니야, 2에서.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범위가 이렇게 되더라도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 여기니까 그땐 최소가 마이너스 2에서 가는 거거든. 근데 1에서 갔는데 1. 그렇다란 말은 이참수의 꼭지점의 위치가 x는 1인 것이고,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1이면 2가 가깝잖아요. 더 마이너스 2가 멀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구간 안에 꼭지점이 들어와야 여기서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참수 축의 방정식 다시 갈게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있고 2a의 빼기 b. 이거 내가 뭐 한 건지 알겠어요? 동원이 알겠어요? 그쵸? 그러니까는 이참수가 ax 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일 때 얘가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무조건, 그죠?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참수 할 때 필수야. 얘 모르면 완전 꽝이야. 아무것도 못 풀어, 이참수에. 생각 되겠지? 인상 쓰지 말고 이제 알겠죠? 알고 있던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관계식 한 개야. 네 놈이 1인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만들고 2 곱해 들어가면 2a에 빼기 b는 2입니다. 관계식 하나 찾았고, 그 다음에 뭐냐? 최대값은 0이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프가 여기니까 여기가 최대인 거 보이잖아. 여기가 최대인 거 보이잖아. 그치? 이 최대값, 여기 함수값이 0이다 이거지. 그럼 f의 마이너스는 0 해서 f의 마이너스 2, x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에 플러스 2의 괄호 2a 빼기 b 더하기 a제곱 빼기 4b, 너는 0이다 이거죠. 이걸 이용해서 a, b를 찾으시면 되겠다. 2a 빼기 b가 2. 일단 여기는 2로 바로 대입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여기가 문제네요. 그럼 여기에서 b는 2a의 빼기 2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 대입하자. 그럼 여기를 좀 정리해보면 a 제곱에 4 더하기 4, 얘는 8이 나올 것이고, 빼기 4에 b 자리에 2a의 빼기 2를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a 제곱에 마이너스 8a, 8 더하기 8, 16, 0. a 빼기 4의 완전 제곱이니까 a가 깔끔하게 하나로 나오네요. 그죠? 그럼 4면 8 빼기 6. 이렇게. 그래서 꼭지점의 위치를 비교적 좀 쉽게 주었고, 꼭지점의 위치 마이너스 2a분의 b. 그리고 그래봤더니 마이너스 1일 때 최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 두 개를 연립하면 그냥 a, b가 나오는 문제라는 거지. 잘 수 있겠죠? 10번 갑시다. 문제를 풀다 보니까 우리 그 학교 시험에 강한 유형편 거기 책에 있었던 문제 드린 것 같은데, 하기사 뭐 나만 기억하겠죠. 19번 보니까 생판 처음 보는 문제든가요? 알겠습니다. 지름이 A, B인 반원이 있고 여기가 2A랍니다. 2A. 그리고 AC랑 CD는 같대요.
AC하고 CD는 같대요. 길이가 같다. 그리고 A-1 BD 너는 8이다 이거지. 주어진 조건이 AC랑 CD랑 같고 길이가 A-1 넌 8이다 이거. 이렇게 놓고 A의 세제곱 A 세제곱분의 1 너를 구하시 이 말인 거죠. 자, 그럼 저기서 A의 관계식을 뭔가 찾아내야 되겠죠. 그럼 저대로는 안 되고 뭔가 선을 그어야 되는데 어디를 선을 긋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BC 왜요? 왜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AD를 좀 그어주시면 좋아요. AD를 긋고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C에서 여기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그럼 이게 수직이 되고 이게 사실은 이등변 삼각형의 이제 중점 밑변의 중점이 되겠지. 그런데 현에 수직 이등분선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간다?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 네, 그래서 이제 BC를 긋고 싶기도 한데 긋고 났을 때 뭘 이용할 수 있을까? 이용할 게 없으면 지우고 다시 끄면 돼요.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럼 또 이게 이렇게 여기 지름이기 때문에 여기도 수직이거든요. 수직. 여기도 수직. 사실은 O는 AB의 중점인 거잖아. 그래서 AB의 중점인데 얘랑 평행하게 같다. 이 길이가 8이면 이 길이는 얼마일까요? 네, 그렇지. 그 절반 4가 되시는 거고 그럼 이놈의 반지름의 길이가 A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가 A인데 여기가 4야.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여기가 A의 빼기 4. 그리고 자, 요 다음엔 이제 어떻게 풀까요? 지금 90% 왔는데 탄젠트 어디에 탄젠트? 지금 여기로 이렇게 쫙 얘네들이 모였잖아, 조건들이.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지금 두 개가 보이는데 요쪽하고 요쪽이 보이는데 여기서 요놈 제곱은 얘 제곱 빼기 얘 제곱이잖아. 그런데 요쪽 삼각형에서 요놈 제곱은 얘 제곱 빼기 얘 제곱이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 방정식을 하나 엮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왼쪽의 직각삼각형에서 AM 제곱은 A-1의 제곱 빼기 A 빼기 4의 제곱인데 오른쪽 직각삼각형에서 AM 제곱은 A의 제곱 빼기 4의 제곱이다 이거죠. 네, 이 문제는 좀 많이 어려워요. 사실은 선 끊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걸 이번 경험을 통해서 여기 수직으로 돼 있는데 길이 있을 때 이렇게 엮어주는 거야. 두 직각삼각형의 공통인 높이, 공통인 변. 그래서 AM 제곱은 제 제곱 빼기 제 제곱 해도 되고 AM 제곱은 얘 제곱 빼기 얘 제곱 해도 되고 같다로 방정식을 엮는 거. 오늘 이후부터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쭉 이제 전개 주시면 돼요. A제곱 빼기 A제곱 날라갈 거고 마이너스 2A에 더하기 8이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6A 1 빼기 16 마이너스 15 A제곱에 빼기 16 오른쪽으로 넘기면 A제곱 빼기 6A 빼기 1 은영 여기다 쓸게요. 자, 여기까지 찾았어. 얘를 구하래.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쵸, A로 나눠야 되죠. 양변 A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6 되고 여기 A분 1 되는 거니까
a 빼기 a분의 1이 6으로 찾아지고 곱셈 공식을 그 다음 쓰셔야 되는데 a 빼기 a분의 세제곱에 더하기 3에 a 빼기 a분의 1. 혹시 까먹으셨나요? 안 까먹었죠? 그래서 6 대입하면 값이 나옵니다. 6의 세제곱에다가 3, 6, 18, 234. 이게 문제 정답이 됩니다. 네, 요 놈 좀 어려웠다. 요 놈 좀 어려웠다. 근데 18번까지는 좀 할만하지 않았나? 18번까지는 아주 어렵지 않지 않았나? 말이 이상한가? 18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금방금방 이해를 좀 했고 조금만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19번은 조금 이제 어렵긴 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갖고 26, 27, 28을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 21, 29, 30 중에 중요한 문항 시간 되면 좀 더 하도록 할게요. 자, 이놈의 두근이 알파, 베타란다. 3알파 빼기 k의 알파 마이너스 1의 더하기 3베타의 빼기 k의 베타 마이너스 1인가요? 이놈이 마이너스 10을 만족시키는 k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 앞에 그거랑 좀 비슷한데 얘를 이제 전개를 해보면 이게 3알파 제곱 마이너스의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알파 이렇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 3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3베타니까 여기 k 더하기 3베타에 더하기 k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랑은 조금 다르긴 하네. 그럼 아까 그 방법을 쓸 거야. 이놈의 근이 알파니까 x에다 알파를 대입해보면 3 알파 제곱 빼기 5알파 더하기 k는 0. 베타도 마찬가지 3 베타 제곱에 빼기 5 베타에 더하기 k는 0. 얘를 좀 이용해 먹어서 얘를 좀 간단히 하자 이거지. 그러면 보세요. 알파 제곱 더하기 k는 5알파 미안 3알파 제곱이죠. 요걸 이용해 먹어 좀 쉽다는 거거든.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k 요 놈이 5알파니까 그럼 얘를 분배 법칙으로 풀어보면 마이너스 k알파 마이너스 3알파니까 마이너스 k알파 그러면 더하기 2가 되나요? 5알파 빼기 3알파니까 그럼 이 부분을 다시 써보면 그치? 마이너스 k 더하기 마이너스 k의 더하기의 알파 이렇게 정리가 돼요. 여기에서 3알파 제곱 더하기 k가 5알파 되지? 3알파 제곱 더하기 k에 5알파를 대입하면 지금 알파의 개수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고 플러스 5니까 그럼 알파의 개수가 마이너스 k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알파를 베타로 바꿔놓은 식이잖아. 얘가. 그러니까 이놈은 마찬가지 원리로 하면 마이너스 k의 더하기의 베타로 될 거라는 거지. 두 놈의 합이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k의 더하기 2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너는 마이너스 10이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일까요? 두근의 합? 그치 3분의 5 여기다가 3분의 5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k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x의 알파를 대입한 식을 뭔가 이용해 먹는다. 이런 걸 좀 기억하자 이거죠.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가 이용이 되었다. 자, 연립부등식인데 첫 번째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돼서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고 두 번째 놈도 사실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x제곱에 빼기 kx에
여기가 k 더하기 3이고 k 빼기 3이고 얘가 0보다 크다인데 여기에 k 더하기 3, k 빼기 3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곱하면 상수항이고 더하면 x의 개수가 나오잖아요. 돼요. 그래서 미지수가 포함되더라도 항상 인수분해 시도를 먼저 하시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근의 공식을 쓰거나 아니면 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거나. 그러니까 근의 공식은 최후의 보루야. 최후의 보루 사실은. 가장 루트간을 복수하면 식이니까. 그럼 얘가 x 빼기 k 더하기 3, x 빼기 k 빼기 3 두 놈의 곱이 0보다 크다로 되는 거니까 2차 부등식 우리 최근 했잖아요. 0보다 크다면 양쪽 날개잖아요. 양쪽 날개. 작은 놈보단 작다. 두 근이 얘하고 얘 두 개인데 그럼 이 놈은 x가 k 빼기 3보다 작다 또는 x가 k 더하기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지금.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근데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걸 했을 때 공통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래. 그런 말은 얘랑 얘랑 간격이 지금 2란 얘기야. 2. 얘랑 얘랑 간격이 2란 얘기야. 그럼 수직선에 그려보자. 3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가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부등식은 얘보다 작다 또는 얘보다 크다인데 그 공통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두 놈 사이의 간격이 2다 이거죠. 근데 K가 하나가 안 하죠 지금. 그걸 만족한 K 합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래서 이제 얘가 첫 번째는 이쪽 부분이 이렇게 걸릴 때 이렇게 하고 여긴 공통 부분이 생기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럼 공통 부분이 이제 누구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다 이렇게 딱 하나만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얘 간격이 2라니까 여기가 3이면 여기가 5가 되어야 두 놈 간격이 2잖아 지금. 그렇지? 그럼 k 빼기 3이 오면 k는 얼마예요? k는 8이 될 것이고 k에 8 넣었더니 얘가 11이니까 오 맞네. 그렇지? k 8 하나 돼요. 근데 한 개가 아니야. 한 번 더 생각하자 이거지. 한 번 더. 3 하고 8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이쪽에서 걸릴 때 이쪽에서 k 더하기 3 이렇게 하고 k 빼기 3은 이쪽에 이제 있어서 이렇게 될 때는 여기만 해가 나올 거라는 얘기인 거지. 근데 이놈 간격이 2니까 여기가 6이 되면 되겠죠. 간격이 2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때 k는 3이 될 것이고 k에 3 넣으면 여기가 0이니까 이것도 맞네. 그래서 k가 3하고 8하고 이렇게 두 개가 돼요. 일단 첫 번째 2차 부등식 여러분 금방 했을 거고 두 번째 반드시 이제 인수분해 시도를 해라. 인수분해 시도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얘 또는 얘. 그럼 두 놈의 공통 부분이 이렇게 나와야 돼. 이쪽 부분에서 걸릴 수 있고 또는 이쪽 부분에서 걸릴 수도 있다. 그런데 두 놈의 간격 2가 돼야 되니까 요 놈 간격 2가 돼야 돼 5. 요 놈 간격 2가 돼야 돼 6. 해서 이 K가 두 개가 나온 거지. 27번 되셨죠? 자, 28번. 2차당식 fx하고 1차당식 gx에 대해서 fx, gx 이 녀석을 fx 빼기 2x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몫은 x제곱에 빼기 3x 더하기 3이고 나머지는 fx의 xgx다. 요게 나머지랍니다. 얘가 2차, 얘는 1차라고 얘가 얘기했어요.
그럼 두 개를 곱하면 몇 차예요? 3차죠, 3차. 그럼 얘가 2차니까 얘는 몇 차씩이 돼야 될까? 1차씩이 돼야겠지.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얘라고. 1차식으로 나누면 그 나머지는 쟤보다 무조건 차수가 작아야 돼. 얘는 0차야, 0차. 즉 상수항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빨간색은 다 이쪽으로 가 있네. 여기가 지금 1차가 돼야 된다. 다 동의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fx가, 그치, fx 빼기 2x제곱 1차가 나와야 되니까 이놈의 시작이 2x제곱 이렇게 시작을 해야 2x제곱이 탁탁 날아가면서 1차가 될 거 아니야. 그 뒤에를 뭔지 모르니까 여기를 mx 더하기 n이라고 일단 쓰자. fx를. 됐나요? 자, 그래서 fx가 2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이 되었을 때, 근데 이 전체는 0차가 돼야 돼, 0차. 그러니까 2x제곱도 날아가야 되고 mx도 날아가야 돼. 그럼 니놈 노란 거 니놈 얘는 어떻게 돼야 될까? 그치,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m 이렇게 해주시면, 그럼 2x제곱 빼기 2x제곱 날라가고 mx 빼기 mx 날라가잖아. 됐죠? 그러면서 여기는 그럼 n, 요 놈의 상수항인 요 상수 n이란 숫자만 딱 남는다는 거지.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fx가 2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일 때 gx는 마이너스 x 빼기 m이 돼야 된다 이거지. 자, 그걸 그대로 저기다 대입을 할 거야 이제. fx 이놈이 2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일 때 gx는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m이 돼야 되고, 그럼 여기가 mx에 더하기 n이 되시고 여기는 x제곱에 빼기 3x 더하기 3이고 여기는 n만 이렇게 남더라는 거지.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개수를 비교하면 m하고 n이 나와. 그럼 fx가 완성이 돼. 여기 x 세제곱의 개수가 얼마죠? 마이너스 4죠. 그럼 m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얘랑 얘랑 곱해야 되니까 이놈이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제곱으로 가볼까요? 그럼 이제 m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여기가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2x제곱이랑 4랑 곱해서 8x제곱, m이 지금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4x랑 마이너스 2x 또 곱해서 여기도 또 8x제곱이 나와서 좌변은 x제곱의 개수가 16이에요. 그럼 우변에는 여기 마이너스 4x하고 얘랑 곱해서 12x제곱에 n하고 x제곱 곱해서 nx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게 16x제곱이 돼야 돼. 그럼 n의 값이 얼마예요? 그치, n4 하고 m은 아까 찾았죠? 이렇게 찾으면 fx는 2x제곱에 2x제곱에 mx 더하기 n 해서 이제 fx가 완성이 됐다 이거지. 그리고 마이너스 대입하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일단 20번 갑니다. 20번. x의 세제곱 빼기 a제곱에 더하기 빼기 1의 x제곱
빼기 a에 a 빼기 3 x 더하기 4a는 0. 이놈이 서로 다른 세 실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지는데 이렇게 돼 있고 알파 곱하기 감마 얘가 마이너스 4래요.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3차 방정식에 대해서 근에 대해서 논하면 일단은 개수의 미지수 a 뭐 이런 게 있더라도 한 번은 이제 인수분해 시도를 해보시는 거고 해야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 3차 방정식은 근과 계수 관계가 없어요. 있기는 한데 지금 세 개를 분리해서 따로따로 지금 이제 근의 공식이 없다는 거지. 근의 공식이. 어쨌든 인수분해 시도 먼저.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고 x의 개수가 다 마이너스 맞구나. 여기도 마이너스 a제곱에 더하기 3a고 상수항이 4a. 보통은 돼요. 근에 대해서 논할 때. 일단은 1은 안 되겠죠. 1은 개수의 총합이 0 나와 1 되는 건 1은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1 시도해 볼 거고 마이너스 1 안 되면 2도 시도해 볼 거고 마이너스 2도 시도해 볼 거고 최악의 경우 A 또는 마이너스 A까지 각오를 하시고 일단 마이너스 1부터 시도를 해보면 운이 좋게도 됐어요. 이게 안 되면 2,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A까지 해봐야 돼요. 알겠지? 운 좋게 성공했어. 그럼 얘가 x 더하기 1에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ax에 더하기 4a 이렇게 되고 한 근 이 마이너스 이런 게 찾아졌다 이거지. 그리고 나머지 두 놈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되시겠지. 자, 근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이거를 만족해야 되고 알파하고 감마의 곱이 마이너스 4가 되네. 그러면 저 마이너스 1이 알파일 수도 있고 베타일 수도 있고 감마일 수도 있어요. 세 번을 시도한다. 사점자들이 보통 였다 오잖아. 한 번에 안 되잖아.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을 많이 주는 거고. 침착하게 첫 번째.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면 다행히 알파 곱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4라니까 그러면 감마는 뭐가 나온다는 거야? 감마는 4가 나온다는 거거든. 그럼 이제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베타하고 감마가 요 방정식의 근인데 한 근이 4라는 게 밝혀졌어요. 얘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16에 빼기 4의 괄호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4의 d가 0이 돼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4이 날리고 그럼 16 빼기 4a 제곱은 0 a 제곱은 4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다시 또 실현을 주네. 그럼 a제곱이 4라는 건 a가 양수 있단 말도 없어. 그러면 a는 2가 될 수도 있고 a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차근차근 서두르지 말고 왜냐면 지금 이게 20, 21 전번에 얘기했듯이 20, 21, 29, 30 틀려도 1등급 나올 수 있어 충분히. 그런데 우리의 수학적 역량을 좀 높이자는 거지. 그죠? 아까는 사실 몇 줄로 탁탁 좀 풀렸잖아요. 간단하게. 근데 실제 고등부 4점 그렇진 않다라는 거. 여러분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런 문제가 좀 더 많아진다는 거. 그래서 내가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얕보지 마라. 조금씩 이렇게 가는 느낌으로. 서두르지 말고 4점짜리 할 때. 그러니까 내신이랑은 결이 다르지. 내신은 이렇게 막 한참 푸는 거 물론 한두 문제가 나오긴 하겠지만 사실 내신에도 이런 거 틀려도 1등급은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거 틀려도 1등급 나온다. 그럼 난 안 할래. 그럼 망해. 그럼 수학 실력이 계속 머물러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 수준의 문제가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거든. 심지어 3점짜리도 케이스를 나눠서 푸는 문제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1 때부터
조금씩 힘들지만 이렇게 이제 여러분 풀어보고 습관 들여보면 나중에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잔소리 그만하고 풀이 들어갑니다. 그럼 A가 2일 때 확인해보자. A에 2 대입하면 저 방정식이 x제곱에 2의 제곱 4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6x에 2 대입하면 여기 8 이렇게 되시는 거고, 그럼 인수분해가 2하고 4 마이너스니까 근이 2하고 4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이게 감마였고 이게 베타? 이상하죠? 지금? 베타 감마, 이상한 게 아니고 맞지? 내가 이상하네 지금. 2하고 4니까 맞지 그치. 얘보단 얘가 크고 얘보다 크고 해서 오케이.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었네. 그래서 이제 맞다 이거야. 그럼 마이너스 1 때도 생각해보자. x제곱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 빼기니까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 되시는 거고, 그럼 인수분해 4, 2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근이 4하고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감마가 4니까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감마가 4니까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큰가요? 이건 안 되거든. 이 두 가지 중 너는 안 된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때 이걸 만족하는 A의 값은 2만 일단 가능했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너무 지겨워하지 말고 아니 그냥 재미로 봐. 저놈 뭐 하나 이렇게 재미로 봐. 재미로 보면 재밌어. 글씨는 제대로 쓰는지 계산 안 틀리는지. 자, 두 번째 네가 이제 마이너스 1이면 그럼 이번엔 알파하고 여기 감마가 이놈의 두근이 되실 건데, 그런데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4라잖아. 그럼 2차 방정식이 두근의 곱 A분의 C 얘잖아 얘. 네가 마이너스 4래잖아 두근의 곱이. 그럼 여기서 A는 마이너스 1인 거고, A에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1 제곱 1이고 빼기 1 날라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되시는 거고, 그럼 여기서 두 근은 마이너스 2하고 2가 나오더라 이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2라고 써봤더니 되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해서 여기에서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 찾았고, 자 이제 세 번째만 하시면 됩니다. 다들 힘내세요. 세 번째. 그럼 이제 알파하고 베타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알파하고 감마의 곱이 마이너스 4라며.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4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근데 써놓고 나니까 이상하지.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여기가 마이너스 4라니 마이너스 4보다 얘가 크고 얘보다 마이너스 1 크다니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 재수. 여긴 없네. 두 개. 침착하게 좀 하시면 돼요. 자, 21번도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 대한 추론이 되시는 건데, fx는 최고 차이의 수가 2인 이참수고 gx는 이 차이의 수가 마이너스 1이 이참수이다. fx하고 y 콜 x가 두 점
PQ에서 만나고 GX 하고 Y는 X는 P에서만 만나면 PX 좌표는 QX 좌표보다 작고 OP하고 PQ가 같댄다. 그리고 FX에 더하기 GX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 해가 모든 실수란 말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얘가 성립한다. 뭐 이딴 말인 거죠. 이때 P의 X좌표의 최대값을 구하라. 자, 일단 떠듬떠듬 뭔가 해보자. 일단 이 중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건 얘죠. 쟤는 확정이야. y = x라는 놈. 그럼 fx는 gx는 모르겠는데 근데 fx하고 y = x가 원점이 아닌 두 점 PQ에서 만난대. 두 점 PQ에서.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가 2니까 P, Q. 자, 그 다음에 이걸 그릴 때 조금 같이 봐주실 게 다 조건에서 OP하고 PQ하고 같으니까 OP하고 PQ하고 같도록 여러분이 좀 예쁘게 그려주시면 좋겠다. 됐나요? 그리고 Y는 X랑 최고차항이 -1이 이참수가 P에서만 여기에서만 만난다. 여기에서만 Y = X하고 위로 볼록인 놈이 접한다는 거잖아. 접한다. 그럼 GX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여기서 접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야겠지. 이 놈은 fx.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리고 OP, PQ는 이제 우리 그림상으로 좀 했는데 자, 이렇게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비스듬히 생긴 직선, 이 선분의 비율을 준다고. 여긴 1대1로 줬단 말이야.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럼 여기 비율이 1대1이면 여기가 1대1이란 뜻이야. 이게 제일 많이 이용이 되고 물론 Y좌표 쪽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도 1대1이야. 그래서 여기 X좌표를 알파라고 두면 여기 X좌표가 2알파. 요게 이제 이거를 이용하는 요령이에요. 여러분 좀 있으면 공통 수학 2에서 직선의 방정식 나올 때 엄청 많이 이용할 거야. 직선을 찍 하고 주고 항상 이쪽으로 비율을 줘. 근데 내려. 그게 밑에 비율이야 사실. 자, 그러면 지금 fx하고 x가 x는 알파에서 만나고 x는 2알파에서 만나요. 즉 fx = x 만나는 이 x좌표가 알파하고 2알파에서 만난단 말이야. 그게 됐어요? 그러면 fx 빼기 x는 0의 두 근이 알파랑 2알파란 얘기잖아. 근데 이건 최고차항 계수가 2짜리인 거니까 결국 fx의 빼기 x는 최고차항 계수가 2고 근이 알파랑 2알파랑 이렇게 두 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gx에 대해서 똑같이 할 건데 gx하고 x는 알파에서만 만나. gx하고 알파에서 접해. 그래서 바로 갑니다. 밑에 gx 빼기 x = 0은 최고차항이 -1이고 알파에서만 만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바로 써도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조건 fx 더하기 g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데 그러면 여기 -x를 우변으로 넘기면 fx식이 나오시고 여기 -x를 우변으로 넘기면 역시 gx의 식이 나오고 이거를 두 개를 더해 주시면 fx 더하기 gx의 식이 된다는 거죠. 이거 살짝 전개하고 직접 더해 봐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앞에 2가 곱해진 상태고 여기 x도 있고 이것도 괜히 암산하다 틀리지 말고 해서 더합니다. 이제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서 여기 x제곱 마이너스 6알파x 플러스 2알파x 마이너스 4알파x 4알파 제곱 빼기 알파 제곱 3알파 제곱에 이거 둘 더해서 2x까지. 그럼 이 놈을 정리하시면 x제곱에 2의 괄호 1 빼기 2알파 x 더하기 3알파 제곱 이 fx 더하기 gx인데 모든 실수의 x에 대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 우리 2차 부등식 한 거 그거야. 얘가 항상 이제 마지막 여기만 봐. 여기 요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얘는 붕 떠 있는 거고 살짝 접해도 된다 이거지. 그러면 결국 이놈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잖아.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이 음수여도 되고 붕 떠 있어도 되고 접해도 되고. 근데 x의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써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지. 4알파 제곱 빼기 3알파 제곱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이 부분 쓴 거야. 4알파 제곱 빼기 3알파 제곱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 거기 루트가 보이잖아. 그럼 짝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알파의 범위는 2 빼기 루트 3보다는 크거나 같고 2 더하기 루트 3보다는 작거나 같다. 해서 알파의 최대값 알파가 누구였어? px표. 최대값은 2 더하기 루트 3이다. 자, 되셨나요? 자, 뒤에 계산이 좀 이제 복잡해서 과정이 많은데 다시 스킬을 좀 보자고. 그럼 일단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거를 손으로 안 그려보고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되겠지 할 놈은 아무도 없어. 나도 못해. 머릿속에서 저걸 어떻게 다 그려. 그려봐 일단. 그릴 수 있는 거. fx랑 두 점에서 만난다며. 이렇게. 그리고 gx랑은 p에서 접한다며. 이 정도는 그릴 수 있겠지. 되겠어요? fx는 최고창이 양수인 이차함수고 gx는 최고창이 음수인 이차함수니까 x랑은 두 점에서 만나고 요 놈은 접한다니까. 됐나요? 자, 이 문제 가장 큰 포인트는 여기에요. 이게 여러분이 모의고사 수업을 듣는 이유야.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 뒤에 어쩌고저쩌고 뭐 복잡하던데 까먹어도 좋은데 여기에서 OP와 PQ를 갖다를 이용하는 방법은 항상 이거라고 이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이걸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고급 스킬이고 그리고 fx랑 x가 만나는 두 지점이 알파랑 2알파란다. 그럼 x 넘겨서 그럼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2알파란다. 그러면 fx 빼기 x의 식은 요 놈의 두근이 알파랑 2알파니까 얘인데 이놈의 x제곱의 개수니까 2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gx랑 x는 여기서 접한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요 놈. 별표친 이 부분이 많은 모의고사 문제에서 지금 공통수학 원단이지만 대수, 고3 미적분 2, 뭐 수 2에서 이 과정이 요 스킬이 되게 많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일단 이쪽에 비율을 주지만 내려 꽂아가지고 x좌표의 비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방정식에 근을 준다는 말은 요 방정식이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요것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러고 난 다음에 여차저차 했더니 우리가 최근에 하고 있는 거 이것도 지금 내신 시험 범위예요. 이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놈의 판별식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여기서 그냥 알파의 번호가 나오더라 이거야. 2 더하기 2도 참 중요한 게 아니고. 얘하고 얘하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모의고사 잘 치시고 목요일날은 원래 했던 우리 경우의 수 부분을 그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모의고사 친 거 풀이는 하지 않을 예정인 거고 원래 경우의 수 하던 거 순열 좀 하다 말았잖아요. 순열 부분마저 좀 개념 진도를 나가면서 내신에 쭉 갈 것이고 6월 모의고사 문제는 쌤이 이번에 이제 분명히 어떤 학교는 이번 6월 모의 시험지에서 낸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 다음에 얘기하지 않고 내는 못 되는 학교들도 있어. 그래서 최소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각 학교에 내신 시험을 들어가는 문제는 따로 꼽아서 풀이를 나중에 하도록 할 겁니다.